자, 2018년도 11월 8일 코인업TV 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도 11월 8일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분위기가 나면서 다양한 지금 코인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비트코인의 이제 예상 범위 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현재 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엄청난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그 기간에도 뭐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도 나중에도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죠. 이번 주 다시 또 들어와서 캡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모두 다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조금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방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러한 순서와 구성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방송에서 먼저 살펴봤던 일단 지금 덱스코인이 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신고점을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로 500원 넘어서 코즈의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현재 차트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이제 15분 봉이고요. 자, 5분 봉으로 바꿨는데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죠. 무지하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5분 봉에서 봤을 때는 짧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을 다 받고는 있는데 물론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는 있어요. 매도 볼륨봉으로 봤을 때는요. 자, 어제 방송에서 봤었던 고점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0원을 뚫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300원이 또 주고 있는 그 저항선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쌍 고점을 찍고 조정이 강하게 발생하는 모습. 비트코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제 굳이 뭐 패턴으로 말씀드리자면 쌍저점 패턴이 있다면 쌍저점 패턴은 저점을 2번 정도 형성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게 이제 쌍고점 찍고 결국 뚫지 못하고 더 큰 저항선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큰 하락을 추세를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올해 겪고 계시는 이 하락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추세입니다. 8,000달러 넘어서 9,000달러 가기 전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0달러 올해 2월달 12,000달러를 두고서 2번을 정확하게 두드렸는데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내려갔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은 6,800달러, 8,000 후반대, 8,400에서 8,800달러 사이에 역시도 똑같은 쌍고점 패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덱스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여기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이 실선 안쪽 부분까지 나왔었는데 쌍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런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머리를 되게 잘 썼다. 이벤트 기간이 이제 오늘 아이닥스라고 하는 세계 10위권, 20위권 안에 하여튼 꽤 유명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국계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인빗이랑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제 깜짝 발표를 통해서 시세를 300원까지 끌고 왔고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가격을 보시면 오늘 3시 기준으로 아이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으로 상장이 돼가지고 사토시 가격이었지만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500원에서 700원까지도 치솟았다가 거래량이 저조해서 천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아마 비슷한 시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영향이 생각보다 아이닥스에서, 다행인 것은 첫 번째로 아이닥스에서 덤핑 또는 이 코인빗에서 덤핑,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공포심리가 작동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반대로 엄청난 가격의 펌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딱 여기서부터죠. 방송이 어제 끝나고 나서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아이닥스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됐었고요. 결국엔 이제 최고점이 이제 320원으로 신고점을 또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떨어지는 건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매도 물량이 꽤 세게 많이 잡히는, 거의 엄청난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세게 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내일 어쨌든 소각 예정돼 있죠. 소각이 예정돼 있고 90% 소각과 앞으로 바이백이라고 하는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고점을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또 지지선, 현재 지지선을 돌파해버렸고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호재가 있더라도 반등은 하겠죠. 하지만 반등은 하더라도 데드캣으로 끝나면서 이제 보통의 배당 코인이 보여줬던 절차를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얼마나 가격 방어를 지금부터 하느냐가 메인 관건인데,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3시간 뒤에 오늘 채굴업자들이 또 역시 물량이 총 700만 개 정도가 이제 거의 던져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지금 빨리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최대한 윗선으로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늘의 채굴 물량 700만 개를 받아야 한 틱 한 틱 녹아지더라도 가격의 하락을 좀 완만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 어느 선에서 이제 막아지는지가 3시간 안에 관건이고, 3시간 뒤에는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지금까지는 채굴이 끝나고 나면 채굴 물량이 다 던져졌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소화를 받아줄 것이냐, 거래소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 매수를 못한 투자자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오른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손바꿈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을 칠 수 있는 구간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200원대부터 매수를 했던 물량들은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5분 봉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강하게 매도세가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더 밑으로 내려오는데, 일단은 매도 구간은 이제 가장 정점에 보조지표 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다시 3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것인데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안에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15분 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구간이 지금부터기 때문에 5분봉에서 빨리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돼야 이 부분에서 계속 와리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5분봉에서 터지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모든 단계가 단기 차트는 전부 다 매도 구간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1시간봉 기준은 매수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단기 구간들이 다 이제 매도 구간에 접어들면서 다시 매도 구간을 꺾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차트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내일 호재가 있고 앞으로도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내용이 좀 있죠. 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가장 고비입니다. 물론 오늘까지 계속 가격은 높아져 왔기 때문에 저점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덱스 코인이 가격을 만약 여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위기의 순간이죠. 두 번째 위기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은 요 파트죠. 이쪽 골이 파졌을 때 사실은 트포가 발생을 해서 매도 구간이어야 되는데 매도로 내려가는 힘을 억지로 공지가 있었죠. 뭐 어떻게 할까, 호재가 터지면서 매수로 돌리면서 더 큰 가격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못했던 매도 구간이 지금 다시 또 지금 이 부분에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시간이니까 4시간 본 기준도 봤을 때는 내일 새벽, 즉 5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추이가 4시간 봉에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가격 방어를 잘 해줬고 떨어질만 하면 계속 오르는 것을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어떤 지지선 일정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은 바로 다들 익절할 수 있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들이 일시에 쏟아질 수가 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덱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차트상 가장 큰 위기고, 3시간 동안 얼마나 지금의 조정을 버티느냐, 그리고 3시간 버티고 나서도 채굴 물량들이 700만 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소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내일 아침 가격, 이 3박자가 끝나면 남아있는 것은 가격 상승 요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박자가 다 맞춰지고 내일과 주말을 맞이해서 별일 없이 상승을 해버리면 400원을 뚫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400원 중간 과정이 아니라 지금 300원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 바로 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은 이제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셔서 스칼핑을 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200원대 진입하셨던 분들 매도점을 잡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지갑이 연장되어 있는 코인들 엄청나게 이제 다시 저점. 지금 코인빗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돈을 다 싸들고 다 덱스코인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의 뭐 가격도 볼 필요가 없고, 특히 코인빗 같은 거래소 내에서 다른 코인들의 가격은 더더욱 방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NXT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475원인데 600원, 500원 이러고 있다가 원래 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갑이 연장된다. 즉 가두리를 하는 것, 별도의 시세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600원까지 또 올랐다가 한 50% 정도 다시 또 빠진 거죠. 그래서 덱스코인이 끝나게 되면 생명력을 다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코인빗 내에서 다른 코인들 뭐 왑이나 아피스, 킨 같이 무거운 코인들 말고 이제 젤루리다 3총사, NXT 코인 특히 집중적으로 해서 준비를 미리부터 깔아 놓으시면 등락 구간이 좀 있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등 금방에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단기로 오지는 않고요. 코인빗에서 지금 덱스에만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덱스가 언제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쇠퇴를 하게 될지 그걸 먼저 봐야겠죠. 롱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보통의 이제 거래소 코인들이 갖고 있는 루트를 다 뽑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는 업비트하고 빗썸인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를 안 하시면 요새야 장세가 뭔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막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뭔가 오르면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고 떨어지면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그나마 이유라고 했을 때 외부의 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워낙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아예 상관없이 노는 게 방금 보셨던 덱스와 같은 거래소의 배당 코인들 아니면 가두리가 되어 있는 지갑이 막혀 있는 코인들이나 이제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코인 중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ICO를 참여를 했죠. 캡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면 10,000개 이상 보유자부터 이 캡코인을 가지고서 사전 판매 ICO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미리부터 캡코인을 가지고서 살 수도 있지만 해당 코인에 그리고 살 때 물량을 더 얹어받을 수가 있죠. 30% 정도 사전 판매 4억 개를 판매를 했는데 오늘 전부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1월 12일 날 두 번째 세일이 이제 판매가 들어가고요. 이때 사시는 분들은 추가 물량은 20%를 더 얹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30%.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날짜를 지금 못 봤는데 마지막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에 나눠서 판매하는데 세 번째는 10%의 물량을 주도록 하죠. 그래서 캡코인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원에서 1.2원까지 약 4배가량 올렸었고 1.2원을 싼 고점 방금 이제 알려드렸던 그 패턴이 적용됐던 모습이 이제 캡코인에서 나오죠. 싼 고점을 두 번 찍고 나서 이제 계속 조정 가격이
내려가다가 0.7에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계속 매도 물량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빗의 덱스코인과 캐셔레스랑 캡코인을 비교했을 때 현재 거래소 코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덱스코인과 캡코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소 업비트하고 빗썸만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른 거래소는 더 이용을 못 하시게 되시죠. 근데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거래소에서 업비트나 빗썸에 없는 코인들로 수익을 냈던 그런 코인들 거래소만 하더라도 뭐 알트메카라고 하는 거래소도 있었고 비트소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인이즈도 있고요. 어제 살펴봤던 코인제스트 거래소도 있죠. 이거 말고도 좀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만 코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인제스트와 이름이 비슷한데 이제 코인네스트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되게 많죠. 뭐 KB 거래소도 있고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의 중소형 거래소들이고요. 비트소닉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자본이 좀 들어갔다곤 하는데 아무튼 국내에 이제 다른 또 거래소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소들 한 6개 정도 중에서 지금 유동자금이 가장 원화 입금과 원화 출금에 문제가 없고 거래량이 살아있어서 단타를 치든 스윙을 치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효과가 있는 거죠. 순수익률 높은 것이 덱스코인과 코인빗과 캐셔레스 캡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덱스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훨씬 더 캡코인이 오래 나온 지 좀 됐고요. 근데 이제 보여준 신뢰가 별로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자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올라갈지 무조건 1원을 돌파해 줘야 캡코인은 안정권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빠진다고 하면 다시 0.3원까지는 아니더라도 0.5원을 향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캐셔레스트를 이제 애증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코인을 가지고서 ICO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ICO를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았을 때 또 ICO의 효과가 좋았을 때 특히 작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캡코인을 만 개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상한선은 없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코인의 시세 차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보다는 주말간의 가격 변동을 좀 잘 봐야겠죠. 반등선을 그리는지를 봐야 되고 이 지금 0.8원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0.7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서 1원대를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잘 면밀히 보셨다가 탑승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탑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이었던 1.2원에서는 또 저항이 또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1.1원 이전에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볼 게 없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 뭐 33% 막 올랐지만 지금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유동자금은 대부분 거래대금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거래대금 보시면 거의 다 캡코인으로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만 사용할 때의 단점은 뭐냐면 작년에 업비트를 사용하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버블장을 맞이했죠. 그래서 재미를 보신 분도 많지만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봐서 목돈이 거의 많이 묶여있는 분들도 손절을 못하셨다면 계속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업비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업비트 외에는 뭐 불편해서 아니면 뭐 불안해서 뭐 등등등 귀찮아서 몰라서 다양한 이유로 업비트와 빗썸 외에 이제 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8, 9월이 될 때까지 업비트 내에서 사토시 마켓을 전략적으로 잘 골랐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크게 한 번씩 반등해 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죠.
크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크게 좀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지금 이게 반복돼서 현재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큰 반등이 있을 때마다 잘 들어가서 단단한 스윙으로 먹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근데 거래소들 많이 알수록 바이낸스도 이제 국내 거래소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낸스 코인, 후오비 코인, 바이낸스, 그다음에 뭐 후오비 거래소, 코비누드 등등이 있죠. 예, 완전 외국인 뭐 비트파이넥스나 이런 것들은 잘 이용들을 안 하시고 요새는 그나마 이용하는 게 바이낸스를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리고 후비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를 거의 안 하시고 후오비도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후오비 코리아를 만들었지만 거래량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로 시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그렇게 어떤 유동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실제 이제 봇들로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만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시세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뭐 빗썸하고 업비트하고 코인빗하고 캐셔레스트 정도인데 이 중에서 유동자금이 가장 적은 건 지금 업비트가 제일 적습니다, 여러분들. 업비트가 신규가 안 풀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고 코인을 상장하는 것만 이벤트를 하지 그 밖에 유동자금이 들어올 만한 뭔가 이벤트를 안 하죠. 하다못해 경쟁자인 빗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니까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와야 되죠. 이왕 똑같은 코인 살 거면 우리 거래소를 와 해서 빗썸은 두 가지 조치를 했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지갑을 막는 가두리 양식 중소형 거래소가 한 게 아니라 빗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8월달, 7월달 엄청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수수료 거래대금 이벤트, 누적 거래대금, 그러니까 자전 거래를 해도 좋으니까 빗썸에서 누적량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뭐 상위 누구한테 뭐 이벤트 뭐 경품 뭘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실제 효과를 보고 있죠. 거래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가격의 코인을 원화로 샀는데도 뭐 시합 코인을 샀는데도 막상 팔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와야 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호가 단위가 굉장히 뛰어놀고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어렵죠.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캔들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정상인데 이제 업비트의 이제 코인들 보시면 점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루처럼 되게 막 지저분해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다는 게 가입자 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물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찔끔찔끔 거래하는 거 말고 뭔가 어느 코인이 뜬다라고 했을 때 막 유동자금 뭐 내가 갖고 있던 시드 뭐 1,000,000원 몇억 막 이렇게 계좌이체 딱 쏴가지고 거래하는 분들 그런 것이 유동자금인데 업비트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사토시 마켓까지 없었으면 업비트에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사토시 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사토시 마켓이 또 제일 잘 돼 있으니까 효용성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업은행 신규는 막혀 있지만 원화 출금 입금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코인 입금 출금도 굉장히 빠르고 UI 편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래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상 문제가 안 되시고 주소를 오입력하더라도 복구가 되는데요. 그쵸? 내가 잘못된 지갑 주소로 보내도 거래소에 통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거래소 간의 내 코인의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통장으로 치면은 우리가 통장도 돈을 주고받고 하면 통장 거래 내용이 남잖아요. 블록체인도 다 그렇게 장부에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찍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원화 입금이 되는 곳이면 거부감 없이 그나마 쓰겠지만 입금할 원화가 없거나 원화 입금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내 코인을 보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술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이용 못 하실까봐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1부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 방송은 오늘 알트코인 먼저 보지 않고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좀 오래 분석을 좀 해보고 보조지표까지 보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 다른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